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한 거나 다 15.4%를 내잖아요. 하지만 ISA 안에서 한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IS 종류 가입 대상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이 나뉘는데 모두 그 세금을 아낀 셈이 되는 거죠. IS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 초에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면서 ISA의 세제 혜택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ISA는 주머니 상품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또 ETF든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사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 얘기는 되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지? 그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금융상품이든 예금을 하더라도 그 이자가 나오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15.4% 내고 또 주식에 대한 것도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15.4%를 뗍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안 내게 해주고 그거를 넘어서도 깎아줄게 라고 하는 게 ISA 계좌입니다. 혜택이 좋은 주머니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까?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그런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세요.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직전 3개년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이 됐다면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취지가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부자한테는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 하는 거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랑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5.4%인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실질적으로는 8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ISA 안에서 한다면 1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을 다 가지는 거죠. 꽤 큰 것 같아요. 200만 원 한도까지 되는데 이 200만 원 한도라는 게 그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200만 원이면 30만 8천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이 이제 초과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만 매기게 됩니다. 이게 과세율이 낮은 것도 좋지만요, 더 좋은 거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거든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계좌에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 그거는 금융소득으로 잡히고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를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커지다 보면 막 많은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합산하지 않겠어,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라서 되게 좋은 혜택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IS 종류 가입 대상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이 나뉘는데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혜택이 많은 좋은 바구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거는요, 무한정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어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되고 ISA 계좌 총 한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넣다 보면 총 5년 정도 하면 이제 한도가 꽉 차게 되겠죠. ISA를 올해 만들면요, 2천만 원 한도가 생기는 거고 또 내년이 되면 2천만 원이 또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올해 ISA 개설을 했어요. 올해 2천만 원을 넣지 않았다 라고 하면 한도가 2월이 돼서요, 내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3년은 유지시켜라 라고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돈을 넣은 지 3년이라는 건 아니고요, 개설한 걸로부터 3년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기는 그냥 무조건
길게 하고 상황을 봐서 해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기를 물론 연장할 수도 있어요. 뭐 3년을 했다가 저 연장할게요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만기를 설정해 놓은 거 안에서는 당신은 이제 안 돼, 해지해 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기를 연장해 주세요 하면 연장이 안 되거든요.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 해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3년만 지났으면 그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3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넣은 지 몇 년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ISA 계좌를 개설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게 3년만 유지하면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율로 과세한다라고 좋은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혜택 말고도 또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인데요. 손해랑 이익을 합해서 계산을 할게 라는 얘기거든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한 거나 채권에서 이자가 나온 거는 다 15.4%를 내잖아요. 마이너스가 막 있어도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다 15.4%를 그냥 무조건 떼어가거든요. 근데 ISA 계좌 안에 있었으면 어떤 거에서는 수익이 났고 어떤 거에서는 손해를 봤으면 그거를 합해 주겠다. ISA 안에서 해외 주식형 ETF, 특히 미국 주식들에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하면 또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 상장 해외 주식형 ETF A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매매 차익이 A에서는 400만 원이 났고 B에서는 마이너스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A에서는 분배금 여기서 100만 원이 나왔고 B에서는 50만 원이 나왔어요. 채권은 이자를 50만 원 받았다 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요 똑같은 투자를 일반 계좌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본 것들 보시면 400만 원, 100만 원, 또 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에 대한 15.4%를 떼거든요. 근데 ISA 계좌 안에서 했다라고 하면 ETF A의 매매 차익 400만 원? 그런데 B에서는 나는 손실 봤어. 400만 원 손실이야. 그러면 수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분배금에 대한 것도 다 합해봐도 지금 200만 원이 딱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됩니다. 그냥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보다 ISA 계좌에서 하니까 92만 4천 원이나 안 내게 되는 거죠. 절약이 되는 거죠.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A 그리고 B 채권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매매 차익이 A에서는 600만 원이 나고 분배금 배당받은 게 100만 원, 그리고 B에서는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 400만 원, 분배금이 50만 원, 채권이 이자 50만 원 받았다라고 해보면요. 일반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수익 본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15.4%를 뗍니다. 그래서 또 수익 본 게 8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에 15.4%인 123만 2천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게 되거든요. ISA 계좌 안에 있었다고 하면 손실과 수익을 합해가지고 순수익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00을 해야 되니까 아까 이익은 800이었지만 또 손실이 400이기 때문에 너의 순수익은 400만 원이구나.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초과한 거는 9.9%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남은 게 200만 원이기 때문에 9.9% 세금을 매기면 19만 8천 원이 됩니다. 만약에 서민형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형 ISA에 있었다라고 하면 103만 4천 원 세금을 아낀 셈이 되고요. 그리고 서민형에 있었다라고 하면 123만 2천 원 모두 그 세금을 아낀 셈이 되는 거죠. 제가 ISA 일반형, 서민형 얘기를 했는데요. 서민형이 더 혜택이 좋기 때문에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ISA가 이렇게 가입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었는데요. 또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1위명,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1위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가한테 알아서 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를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품을 해주세요는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안전한 게 좋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그런 정도만 고르면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게 1위명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만큼 조금 수수료는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맡긴 돈의 한 1% 내외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신탁형과 중개형은요, 둘 다 상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은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탁형은 제가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이거 사주세요 하면 투자 전문가가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형은요, 아예 제가 직접 사는 거죠. 신탁형하고 중개형의 가장 큰 차이는 신탁형은 예금 적금이 가능하고요. 중개형은 예금 적금은 안 되고 주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적금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탁형, 주식 ETF 위주로 하고 싶다 하면 중개형,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나 모든 거 다 신경 쓰기 싫고 전문가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1위명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신탁형에서 예금하고 중개형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ISA는 다 통틀어서 딱 1인 1계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올해 초에 ISA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라는 정부안이 있어서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납입 한도랑 비과세 한도 둘 다 증액이 됩니다. 이제 연 4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로 납입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정부안이 나왔고요.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게,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해줄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정부 안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 게 하나 생깁니다. 국내 투자형 ISA인데요. 비과세 혜택은 없고 15.4%로 분리과세.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혹은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ISA의 개념, 그리고 ISA가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ISA는 가입 요건과 투자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위명 ISA의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수익률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그러니까 중개형 ISA에 대해서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